안녕하십니까. 글씨 20일에서 진행하는 한글 서예 실기 강좌를 맡은 한월기 중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5강조에 걸쳐서 한글 서예 전반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좌는 한글 궁체에 대해서 다루고, 네 번째 강좌는 고체, 다섯 번째 강좌에서는 문체를 다루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서예는 아시는 대로 한글 창제 이후에 발달된 서예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6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예로서 인정을 받기는 근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한글 서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글 서예가 오체로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한글 서예는 아직 서체도 정확히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한글 서체를 통일해 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결과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서체에 대해서는 강좌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궁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궁체의 그 전형은 이제 오곤중 회연이나 낙성 비룡으로 대표되는 전통 궁체와 요즘에 들어서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시인되고 있는 현대성 그 조형을 갖춘 현대 궁체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강좌는 바로 전통 궁체를 벗어나서 현대성 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궁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모음 전반을 이루고 있고, 자음은 기역, 키읔으로 대표되는 아음과 니은, 디귿, 피읗으로 대표되는 서름, 거기에 리을이 반서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미음, 비읍, 피읍, 순음, 그 다음에 시옷, 시읒, 치읒, 의, 치읒, 그 다음에 이응, 기읒의 후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역과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배우면 한글 자음도 모두 섭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음은 이, 점, 과, 자음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배우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궁체 정자에서 모음 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그 한글 서체의 궁체 서체의 흐름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모음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음 이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한글 궁체를 성공적으로 써낼 수 있느냐는 그런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모음 2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2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처음에 고체였을 때 이런 기둥이었던 것이 궁체로 되면서 머리와 꼬리 부분에 수식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머리 부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직선으로 곧게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거두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처음에 머리 부분에서 오다가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사이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향 전환은 운필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내려온 방향을 그대로 당기면 이렇게 편봉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래서 서해는 이 모든 획이 중봉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이 붓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죠. 가볍게 내려와서 붓을 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붓을 눌러대서 그대로 힘차게 내려오다가 끝을 떼주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즉 붓을 밀어서 밑으로 털을 세워서 아래로 내리는 이 과정을 서해용어로 화라고 말합니다. 이 쌀과자를 쓰는 매우 어려운 자인데요. 이것은 붓의 바닥면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털을 밀어 세워가지고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붓을 면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중봉으로 당기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머리 부분에서 너무 힘을 주면 두 번째 과를 해서 내릴 때 무리가 가기 때문에 힘을 약하게 했다가 밀어서 아래로 누를 때 이때 힘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죠. 과가 잘 된 것은 이렇게 들고 나는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를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한 선에 있거나 오히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모두 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붓을 거두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굉장히 어렵고 이 과가 잘 되는 획과 그렇지 않은 획은 기분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오는 부분이 엇갈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을은 한글서에서 투톱입니다. 보시죠. 붓 끝을 끝만 댔다가 옆으로 갈 거니까 옆으로 눌러서 칩니다. 올라가면서 살짝 힘을 뺐다가 다시 뒤로 힘을 주고 뒤로 올려서 살짝 눌러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붓이 가는 그 방향은 직선으로 가고요. 이 3분의 2 지점에서 가늘게 됨으로 해가지고 마치 휜 듯이 보이지만 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수평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죠. 끝을 가볍게 대고 옆으로 누른 다음에 힘을 서서히 빼다가 다시 힘을 줘서 위를 들어서 아래를 눌러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돼서 옆으로 누르고 힘을 빼면서 진행하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힘을 주고 위로 눌러서 아래를 눌러 회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모음 2의 앞부분은 나중에 그 모음 2의 앞부분은
모음 이에서 어나 여의 이 획으로 사용되고, 이 뒷부분은 모음 이와 결합을 해서 아의 점이 되겠습니다. 모음 을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을 가볍게 대고 옆으로 눌러서 힘을 빼면서 진행하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힘을 주고 누르고 들어서 아래로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고 옆으로 빼서 의의 이 앞부분은 한글에서 다른 획의 짧은 획의 머리에 해당이 되고, 뒷부분은 모음 이와 연결을 했을 때 아의 점 처리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음 이와 모음 을을 쓰면 모음은 사실 전부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서 의의 뒷부분을 활용해서 아예 점을 찍고, 의의 앞부분을 활용해서 어의 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모음 이는 윗부분을 활용해서 우를 쓸 수가 있고, 또 머리 없는 이를 써서 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이와 은은 서로 상호 연결이 되면서 모든 모음에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모음 이와 을을 써봤습니다. 모음은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모음만도 10개가 됩니다. 그 자세한 모음은 실제 글자를 다루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 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모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 글자를 이어가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역과 키읔을 아음이라 하고, 니은, 디귿, 티읕 이것을 설음이라고 합니다. 리을은 반설음이라고 해서 설음에 속하기는 합니다. 미음, 비읍, 피읍, 순음이고, 시옷, 지읒, 치읒이 치음입니다. 나머지 이음과 히읗이 호음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음 또 설음까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열은 실제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예술입니다. 오랫동안의 연마가 필요하고, 또 인내와 끈기를 가지지 않으면 좋은 글씨를 쓰기 어렵습니다. 좋은 글씨는 오랜 반복되는 훈련과 또한 좋은 인성을 길러야 되는데, 좋은 인성이라는 것은 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예의 주변 학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이 천착을 해야만 결국 좋은 글씨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서예를 하시면서 서예 진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서예를 통해서 인생의 한 일면을, 넉넉한 일면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